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나아가 직장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삶의 당연한 의무이자 가장 큰 의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책임감이며 세상에 기여하는 고귀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이 흘러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에서 낯선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얼마나 살았을까? 남은 인생은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 어쩌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작 나 자신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넘치는 사랑과 평온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이 여러분 삶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한 삶은 진정한 나를 찾는 고귀한 여정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수많은 역할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장 상사이자 동료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기대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 본연의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잊은 채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역할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거나 책임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빈자리는 어쩌면 외로움이나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숙제이자 선물입니다. 저는 은퇴 후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규정했던 회사원이라는 역할이 사라지자 마치 정체성을 잃은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진정으로 제가 무엇을 원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무언가를 해내고 성과를 내는 나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나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이 제 빛을 찾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녹슨 칼을 다시 갈아 나를 세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한다는 이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고유한 가치관과 철학을 확고히 세우는 일입니다. 그동안 남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외부 지향적인 삶을 살아왔던 방식을 내 중심으로 재정렬하고 내면을 채워나가는 과정이죠. 이는 곧 자기 성찰의 시간이며 철학자들은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의 문구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바로 이러한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이 보는 나라는 가면 뒤에 숨기보다 내가 느끼는 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심화가 삶의 후반전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내면의 지도를 완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두 번째, 나를 위한 삶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굳건한 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 상대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도한 공감 능력. 이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밤늦도록 타인의 말 한마디를 곱씹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의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평화를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과감하게 거리를 두며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싫은 일도 억지로 하고 나에게 막말하는 사람에게도 애써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소가리를 하다가 잠 못 들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문득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삶의 의미마저 흔들리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다가 정작 내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삶의 활력마저 잃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인지 깨닫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움받을까 두려웠지만 놀랍게도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새처럼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곧 건강한 경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계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 자유로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불필요한 감정에 무방비하게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부와 명예, 권력보다 값진 보물임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삶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한 삶은 나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는 것을 남들의 기준 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좋은 대학 입학, 안정된 직업, 성공적인 결혼, 내 집 마련, 자녀의 사회적 성공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을 이루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믿었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진정한 욕망과 열정은 뒷전으로 미뤄두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행복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 맞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싹튼다는 것을요. 이때는 남들이 아닌 오직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혹은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에 갇혀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히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때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재능도 없는데 헛고생만 하겠지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참석한 동네 문화센터의 취미 미술 클래스에서 저는 붓을 잡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다양한 색을 고르고 캔버스 위에서 붓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행복을 주었습니다. 누가 저의 그림을 평가하든 말든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순수한 기쁨이자 깊은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한 삶은 내면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잊고 지냈던 나만의 보물을 발견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큰 돈이 드는 취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한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슬 맺힌 풀잎 한 장, 오래된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가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명상, 혹은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보내는 소박한 시간. 이러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나이 든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 목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행복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나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특권이며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박수갈채보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미소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한 삶은 죽음과 마주하며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멀고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고 소식 혹은 스스로의 건강 변화를 통해 삶의 유한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오히려 남은 삶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아름답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오랜 벗을 불현듯 떠나보낸 뒤 삶의 덧없음과 함께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10가지라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해외여행 가기 같은 큰일도 있었지만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나 캠핑 가기, 그동안 미뤄왔던 감사 편지 쓰기, 자서전의 한 부분이라도 쓰기, 손주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 들려주기와 같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나니 남은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무엇을 채워나갈까 하는 설렘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순간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없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은 죽음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덜어주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결국 죽음과의 화해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고 미련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현명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이는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게 장식하는 태도이자 지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를 위한 삶은 내면의 지혜와 통찰을 확장하는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외부의 지식과 정보 습득에 주력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경험하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빨리 익히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지식보다는 내면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지혜를 깊이 있게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독서나 명상 혹은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일부임을 깨닫고 더 큰 질서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고전 철학 서적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그리고 서양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이가 드니 비로소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인간관계의 갈등, 삶의 고통,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한 저의 고민에 놀라운 해답을 주었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의 아타락시아, 즉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갈구했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짧게라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고전 속 지혜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니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이처럼 내면의 지혜를 쌓아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삶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도 내면의 중심이 굳건하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확장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번째, 나를 위한 삶은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것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유산은 우리의 삶의 지혜와 가치, 그리고 주변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러한 비물질적인 유산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자녀나 손주에게 들려주는 것,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의 재능을 나누는 것, 혹은 내가 평생 쌓아온 지식을 책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 등 이러한 활동들은 나 자신에게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저는 은퇴 후 제가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목공의 기술을 활용하여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목공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제 가르침을 통해 나무를 깎고 조립하며 작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저는 이전 직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도 값진 유산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한 삶은 나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는 결국 공동체에 대한 기여이자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가장 고귀한 활동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숨쉬고 존재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될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죽음과 마주하며 삶의 의미를 완성하고 내면의 지혜를 확장하며 세상에 진정한 유산을 남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이 단단하고 지혜로운 성숙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우리가 넘치는 사랑과 평온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강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됩니다. 세월의 깊이만큼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여러분의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에게 새롭게 소중해진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나를 위해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줄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삶의 깊은 통찰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지혜로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빛나는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늘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